네, 안녕하십니까. 2023년 11월 22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. 네, 시장이 많이 답답한 흐름입니다. 오늘도 코스피가 2511.70, 0.05%, 거의 뭐 보합권으로 마무리됐죠. 주시장이 왜 이렇게 좀 둔탁하냐,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냐. 과거에 이제 우리 주시장을 코스피라고 안 부르고 박스피라고 불렀던 그런 시국으로 다시 되돌아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우선 뭐 가장 간단한 이유는 돈의 흐름이죠. 돈은 항상 수익을 쫓아다니죠. 자, 돈이 있습니다. 이 돈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. 그렇죠? 이 돈은 돈을 벌려고 움직입니다. 어디로 움직이나요? 수익이 나는 곳이죠. 그곳으로 찾아는 일단 갑니다. 근데 실패를 할 수도 있죠. 실패를 해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. 보통 냉장고에 돈을 넣어 두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습니다. 그렇죠? 나쁜 짓을 해서 모은 돈이 아닌 이상은 현금을 뭐 타짜 우리 한번 원아이드 잭인가 그 보니까 마지막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과거 뭐 10년 20년 전에 만원권 지폐가 주르륵 나오는데 그거 현금으로 쓰기는 또 곤란하죠. 지금 시국에. 어쨌든 웬만해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. 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. 여러분도 내가 뭐 한 100억 정도 은행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3대 4대는 사고만 안 치면 투자를 해서 뭔가 뭐 잘못 사기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 3대는 먹고 살겠죠. 그 돈을 건드리지 않는 선상에서 이자만 계속 받아들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은행이란 곳을 그 돈이 찾아를 가는 거죠. 그렇죠? 우리가 그 돈을 뭐 어디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. 근데 예를 들어서 금을 샀다. 그러면 이제 투자가 시작되는 겁니다. 이렇게 금을 잘 사서 지금처럼 계속 금이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금값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를 샀다.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. 혹시 인공 다이아몬드가 나왔는데 지금 와 금이 이제 희귀해지면서 뭔가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금을 100억씩 샀는데 인공 다이아몬드가 더 죽인데 막 쏟아져 나오는데 가치가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죠. 이러면 이제 꽝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은행에 넣어둔 것보다 못하고 그 다음에 자 삼성전자를 샀다. 이제 주식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삼성전자야. 근데 이제 삼성전자 언제 사느냐는 되게 중요하겠죠. 지금 이래서 뭐 샀느냐 아니면 뭐 4만원에 샀느냐 9만원에 샀느냐. 이제 100억을 9만원에 넣었으면 지금 7만원이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라는 이 100억이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은행에 들어갔느냐 요걸 단순히 두고 얘기를 하더라도 요때 은행에서 금리가 별로 안 좋았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식으로 바꿀 때였습니다. 왜? 올라가니까. 삼성전자 6만원 사놓았는데 10만원 된다 하니까 다들 뭐 은행에 있는 돈을 10억 20억 꺼내서 삼성전자를 넣었던 시국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폭발했죠. 코로나 끝나고 마침 금리도 낮지, 뭐 유동성도 지원해주지, 뭐 빚도 많이 내주지, 뭐 이러니까 돈들이 이제 뭔가 움직일 곳을 찾았는데 금은 아니었어요. 당시에 금값을 보면 금값이 지금 뭐 삼성전자 올라가듯이 그렇게 안 움직였거든요. 그때 이제 움직였던 게 이제 코인이었죠. 비트코인이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못 산 아쉬움이 이제 주식으로 이제 불이 붙어버린 거죠. 비트코인으로 빚투자해서 대박 났는데 그거로 또 붐이 일어나니까 주식도 붐이 일어나고 다 온통 유동성 파티가 이제 일어났는데 그 파티가 이제 막 여의도 불꽃놀이처럼 빠방빵빵 막 터지니까 맨날 터지니까 막 이럴로 들어가는 거죠. 이제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? 삼성전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을 사뒀던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을 해버리는 거죠. 이제 돈이 또 움직이는 거죠. 보다 안전한 곳으로, 보다 수익이 확실한 곳으로 돈이 이사를 간 거죠. 어디로? 미국 국채시장으로, 미국 채권시장으로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쭉 빠지면서 주식 비중도 외국인 비중도 줄어들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돈이 옮겨갔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꼭 미국 주식시장에서 뭐 미국 채권시장 뭐 국제시장 뭐 이쪽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곳으로도 어쨌든 아니면 뭐 일본 주식시장이 엔화가 계속 올라가면서 수익이 극대화되면서 일본 시장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고. 어쨌든 결국 핵심은 뭐냐? 돈이 움직인다. 돈은 어디로 간다? 수익 나는 곳으로 간다. 그게 잘 되든 안 되든.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시장은
그 수익이 나는 곳으로 이렇게 서머리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아닌 쪽으로 되어 있는데, 그나마 이제 커멘트가 나온 게 이제 바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그래도 좀 외국인이 이제 빠져나가는 건 일단 진정시킨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느냐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미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스코어는 굉장히 좀 둔탁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.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해도 여전히 거래량이 낮은 편이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 과거 삼성전자가 고가일 때 비하면 뭐 하루 1일 거래 대금이 7조 가까이 됐는데 지금 뭐 1조가 채 안 되거든요. 그만큼 거래 대금이 급감했다. 이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요게 개선이 되려면 결국에는 미국 금리가 일단 내려가야 된다. 첫 번째는 미국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. 미국 금리가 내려가려면 물가가 안정돼야 된다.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빠져야 된다. 그러니까 노멀 전쟁, 이제 전쟁은 그만. 하마스, 뭐 러시아, 자꾸 산유국들, 뭐 기름이 나오는 쪽 그쪽에서 자꾸 전쟁이 나는 게 이제 국제유가가 자꾸 터뜨리려고 하는 건지, 전기차 이제 터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름 한번 다 팔아먹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인지,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좀 냄새가 좀 나죠. 자꾸 국제유가를 자꾸 건드리는 이유는 전기차가 더 많아지면 많을수록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, 중국이 경기가 침체되면 침체될수록 국제유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터지고 있거든요. 그게 다 전쟁 이슈인데,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안 나면, 전쟁이 안 나면 이제 그러면 극도로 이제 국제유가는 하락하겠죠.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고 미국 금리 올라가는 것도 진정되고, 그러면 세계 물가도 안정되고 우리도 물가가 안정되고, 그러면서 결국에는 경기를 좀 더 부양하고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. 미국이든 우리든.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도 좀 살아나고 주식시장도 살아나고 경기가 또 활성화되는 이런 국면으로 가야 된다. 그게 이제 얘기입니다. 저의 얘기입니다. 뭐 이건 뭐 여러분도 알고 있고 다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, 오늘은 그냥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, 뭐 그런 이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런 시그널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기대감으로 시장은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죠. 우리 항상 주시장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니까요. 그래서 그런 기미들이 지금 조금씩 보이니까 국제유가는 좀 빠지고, 그 다음에 주시장은 조금 그래도 고개를 좀 들고 미국 시장도 좀 더 살아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예, 뭐 지금 좀 나스닥도 많이 올라왔고, 예, 그 다음에 S&P도 많이 올라왔고,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이들이 이제 다 가고 나면 결국에는 일본도 좋고 미국도 좋고 다 좋은데,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제일 좋은 거죠. 결국 우리와 중국이 지금 좀 약간 답답한 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중국이 살아나고, 뭐 이래서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겠죠. 예. 뭐 인자재 값이 안정이 되니까 그런 국면이 좀 그려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. 결국은 금리다. 결국은 물가다. 그러니까 물가가 먼저 상행돼. 누가 닭이냐 달걀이냐? 결국은 원유냐? 누가 먼저 터지냐?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아예 오히려 뭐 하나가 금리를 그냥 확 낮춰버려서 경기를 부양시켜 버리면 뭐 국제유가가 좀 움직일 수도 있겠죠. 뭐 위로든 아래도. 그 다음에 뭐 주시장도 살아날 수 있겠죠. 돈도 좀 풀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역공을 칠 수도 있는 거고, 뭐 우리가 예상대로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. 예상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되고, 예상은 안 했는데 이렇게 되듯이 꼭 무조건 뭐가 우선시 돼야 된다. 국제유가가 먼저 내려야 된다. 전쟁이 먼저 그만둬야 된다. 금리를 선행적으로 낮춰야 된다. 뭐 누가 먼저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끔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 대응하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. 그게 주시장의 어떤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